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11월도 중순을 향해 가고 있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 공기가 제법 차갑게 느껴지시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친구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걸려서 며칠 동안 생각났거나 반대로 내가 한 말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해졌던 경험 말입니다. 35년을 함께한 우정도 단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말을 하는 사람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박영수 씨, 71살. 이분은 38년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퇴직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임에서 친구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공무원이라 좋겠네. 연금 받으니까 편하잖아. 그 순간 박영수 씨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도 반납하며 일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세월이 단 한마디로 그냥 편하게 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날 이후 박영수 씨는 그 모임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카톡도 읽고 답장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신호들 느끼고 계신가요? 친구들이 예전만큼 연락하지 않고 모임에 늦게 와서 먼저 가려 하고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늦고 이런 신호들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차례가 바로 여러분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모임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행동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늦기 전에 말이에요. 첫 번째, 재산과 성공으로 다른 사람을 위축시키지 마세요. 야, 요즘 어떻게 지내? 나는 지난달에 강남 쪽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 장만했어. 그 말이 나온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들이 멈췄어요. 아무도 축하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느낌.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명희 씨, 68세. 이분은 지난 석 달 동안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한 번도 나가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한 동창이 매번 모임 때마다 3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차고 나와서 계속 시간을 확인하는 척 했대요. 이번 달에만 부동산으로 몇천 벌었지 하면서요. 이명희 씨는 2년 전 작은 가게를 정리하셨어요. 빚도 남아있고 지금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옆에서 계속되는 재산 자랑을 들으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문제는 자랑하는 당사자는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죠. 친구들이 내 성공을 기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우리 나이대는 각자 다른 무게를 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사업을 정리하고 빚을 갚느라 힘들고, 어떤 분은 조기 퇴직 후 생활이 빠듯하고, 어떤 분은 부모님 병원비로 저축을 다 쓴 상황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성공 이야기를 듣는 건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세요. 상당한 자산을 모으신 분인데 친구들 만날 땐 나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있고 싶어.
대신 식사 계산할 때 자연스럽게 오늘은 내가 살게 한마디만 하십니다. 여러 번 우기지도 않고 내가 돈 많아서 라는 식으로 말하지도 않으세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모임은 항상 따뜻하고 즐겁습니다. 친구들은 그분을 진심으로 존경해요. 재산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로 말입니다. 혹시 성공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도 과정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세요. 사업이 잘 되긴 했는데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족들한테도 미안했지. 이렇게 말하면 자랑이 아니라 경험 나누기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의 성공도 인정하는 거예요. 너도 평생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한 거 정말 대단한 거야. 자식들 훌륭하게 키운 것만 해도 큰 성공이지. 결국 모임은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요즘 건강은 괜찮아? 가족들은 모두 잘 지내고 취미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어? 이런 질문들이 돈 자랑보다 훨씬 더 소중한 대화의 문을 열어줄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때의 내 모습이 살짝 스쳤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분명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잠깐 손 고르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자녀와 가족으로 남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 큰아들이 삼성전자 다니는데 요즘 스톡 옵션으로 꽤 쏠쏠하더라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옆에 앉은 친구를 봤거든요. 그분 아들은 한 달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친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젓가락만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더군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최정자 씨, 74세. 이분은 3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며 딸을 키우셨어요. 딸이 변호사가 되었을 때 정말 자랑스러우셨죠. 그래서 부녀회 모임 때마다 우리 딸이 변호사인데로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다들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최정자 씨가 화장실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들었대요. 또 딸 자랑이네. 우리 기분도 좀 생각하면 좋겠어.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다고 해요. 내가 다른 분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구나. 자녀 비교의 문제는 단순히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걸 넘어서요. 더 심각한 건 자녀들에게도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엄마가 또 나 자랑했지. 남들한테 뭐라고 했어? 자녀가 이런 부담을 느끼게 되면 오히려 가족 관계가 나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자녀는 각자 다른 재능과 길을 가지고 있어요. 대기업 다니는 것만이 성공일까요? 의사가 되는 것만이 자랑일까요? 광주에 사시는 한명숙 씨, 69세. 이분의 첫째는 대법원 판사가 되었고 둘째는 화가의 길을 선택했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첫째가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한명숙 씨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아이 모두 자기 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큰아이는 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둘째는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잖아요. 둘 다 내 자랑이에요. 배우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이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도와줘서 정말 편해요. 듣기엔 좋은 말이지만 다른 분들에겐 부담일 수 있어요. 특히 부부관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며느리나 사위 이야기는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의사라서 병원비 걱정 없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며느리와 관계가 어려운 분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진정 품격 있는 사람들은 자랑보다 고민을 나눕니다. 요즘 젊은이들 취업이 정말 어렵던데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식으로 공감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줍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대방 반응을 살피며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알아요. 제가 존경하는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모두 훌륭하게 키우셨는데 절대 자식 자랑을 하지 않으세요. 대신 다른 분들의 걱정을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해주시죠. 아이들은 다 때가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모든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집도 나름의 고민과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세 번째, 없는 자리에서 남 이야기 하지 말고 내 이야기만 하지도 마세요. 잠깐 화장실 좀. 한 친구가 자리를 뜬 순간 남은 사람들 중 한 명이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어요. 저 사람 요즘 사업이 안 되나 봐. 옷차림 보니까 예전 같지 않더라.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맞장구 치지 않았지만 누구도 말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죠. 내가 자리 비우면 나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할까? 소름이 돋았어요. 인천 보평에 사는 정미숙 씨, 67세. 이분이 참석하시던 아파트 부녀회가 있었어요. 처음엔 20명 정도 참석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하나 둘 빠지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주도하는 없는 사람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502호 사는 사람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대. 1205호는 애들 학원비 내느라 힘들다던데. 이런 이야기들이 매번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정미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리 비울 때마다 불안해요.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말을 할지. 뒷이야기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도 다른 곳에서 저렇게 말할 거야.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없는 사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말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면 분위기만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대신 화제를 자연스럽게 돌리세요.
그런데 요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산책하기 딱 좋은 계절이에요. 또는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분 마음은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이런 한마디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중심적인 태도도 피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말하고 있잖아. 동호회 모임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회원이 2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다가 다른 사람이 끼어들자 화를 낸 거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회원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피곤했네. 내가 왜 온 건지 모르겠어. 나이가 들수록 이런 성향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오랜 경험과 지혜가 쌓이면서 내가 옳다는 확신이 강해지고 자연스럽게 내가 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모임은 일방적으로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자리입니다. 세종에 사시는 김영철 씨, 73. 이분은 항상 모임에서 가장 인기가 많으세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해서 들으시고 적절할 때 질문도 하시고 공감의 표현도 해주세요. 그때 정말 힘드셨겠네요. 우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피할 수 있을까요? 2대1 법칙을 기억하세요. 내가 한 번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을 2번 들어주는 겁니다. 질문하는 습관도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내 경험을 이야기할 때도 상대방과 연결점을 찾아보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상대방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는 건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관심을 보여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죠. 지금까지 품격 있는 사람이 모임에서 절대 하지 않는 3가지 행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재산과 성공으로 다른 사람을 위축시키지 않기. 둘째, 자녀와 가족으로 남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기. 셋째, 없는 자리에서 남 이야기 하지 않고 내 이야기만 하지도 않기. 이 3가지를 정리해보면 결국 하나의 단어로 모아집니다. 바로 배려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런 배려가 항상 쉽지만은 않아요. 특히 우리 세대는 평생 경쟁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성인 군자가 아니니까요. 다만 조금씩 나아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오늘 친구를 만날 때 내 이야기를 10분 했다면 친구 이야기도 10분 들어주기. 내 자식 이야기를 했다면 친구 자식 걱정도 함께 나누기. 누군가 없는 사람 이야기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화제 돌리기. 이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지난달 고등학교 동창회 이후로 저도 많은 변화를 시도해봤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내 이야기보다는 친구들의 근황을 더 많이 들어보려고 노력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친구들이 훨씬 더 편안해하고 모임이 끝날 때까지 모두가 만족스러워했어요. 한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즘 모임 분위기가 정말 좋아진 것 같아.
작은 변화였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인간관계가 더욱 소중해요. 직장 동료들과는 멀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점점 줄어드니까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죠. 품격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나이와 함께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경험도 쌓였고 지혜도 늘었으니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하는 일만 남았어요. 경쟁의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배려의 바탕으로 사용할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겠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내일 만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배려 깊은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또는 혹시 모임에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상황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 더 지혜롭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일교차가 크니 건강 꼭 챙기시고 남은 인생의 여정이 더욱 깊고 아름답게 물들어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늙어감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내일의 기쁨이 되길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